자, 그러면 하위에 있던 사람들은 나름의 저항을 하겠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워커 노조를 만듭니다. 예, 마을 공동체의 역할이 요 당시에는 그 역할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근본적으로 착각하는 게 슬레이브랑 서프, 즉 농노는 다릅니다. 농노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노비 같은 평민 계층이에요. 그래서 그 농노와 노예는 완전 다르고, 그 노예 슬레이브들이 이 당시 중세에는 가장 많이 되었던 게 슬라브족들입니다. 그래서 그 슬라브족의 기원이 슬레이브의 기원이에요. 그게 이제 러시아가 성장하면서 그 슬라브족 지중해 무역의 슬라브족 노예가 줄어들면서 튀어나온 게 흑인 노예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 흑인 노예는 원래 오스만 투르크에서 많이 했어요. 자, 어쨌든 워커들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요. 마을 공동체로 이제 여기서 이 규제 기관이랑 같은 급으로 해가지고 이제 협상 테이블에 같이 가는 겁니다. 반대로 플레이어는 위험하지만 집단을 떠나고 자유를 추구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이렇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었고요. 상인들, 상인들 그리고 기술자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도시에서 길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다시 말하지만 보스의 하이퍼 캐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스에게 올인되어 있는 하이퍼 캐리 집권화 구조입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보면요, 보스예요. 이 기관들은 단위적인 집단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잘 보면 그냥 기능만 있어요. 이 기능을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보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분권화 구조가 가장 큰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 구글이나 이런 계통을 보면 자본만 집권화되어 있고, 자본은 어느 정도 또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팀 안에서 인사 담당이랑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보통 분권화 구조인데, 집권화 구조는 여기 안에서 전부 다 보스에게 의존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딱 나간다고 따로 집단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능들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면 조직 간의 의존성이 생깁니다. 당연히 느려지죠. 오직 이게 가능한 건 보스만 가능합니다. 즉 보스의 하이퍼 캐리 구조. 보스들이 여기서 보스 짓도 진짜 부지런해야 되는 게, 이게 잘 굴러가려면요, 보스가 제일 일을 빡빡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스가 제일 일을 빡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일을 제일 빡빡하게 굴려요. 그럼 안 돌아가요. 보스가 돌아다니면서 이걸 서포트 받아가지고 의사결정하고 제일 빡빡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서 조립을 하는 게 보스가 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여기서 내가 이제 딱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사냥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굴리려면 분권화를 했어야 되는데, 욕심 많은 인간들의 특징들이 여기 보스 짓을 하면서 여기 알아서 돌아가고, 대신에 나는 뭐 집권화 구조를 유지한다, 이러면은 조직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상당히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분권화가 잘 돌아가는 곳이 있고 집권화가 잘 돌아가는 곳이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왕학을 하는 이유도 이 보스들의 집권화 구조를 잘 굴리는 거고, 이게 원래 종교 기반이잖아요. 노동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각기 하는 노동이 다를 뿐이지 보스도 빡빡하게 굴러야 되는 구조예요. 괜히 절대 왕권에 그 태양왕이 턱도 자르고 그 고통을 견디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보스의 문고리 권력으로 모두 만들어야 된다. 자본의 집중, 일 역시 이권이며 부여되거나 빼앗기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관리자를 통해서 감시 통치, 할당량을 부여하고, 보스 역시도 상당 부분 왕관의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통제 구조의 특징은 다시 말하지만 고볼륨 일에 굉장히 최적화되겠습니다. 양으로 밀어붙이니 노동 집약적인 통제 용도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군대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람이 정자를 들어 올리고 컨테이너를 사람으로 들어 올릴 수 있고, 이게 가능한 게 군에 가면 이게 가능하구나를 깨닫게 돼요. 두 번째, 선험적. 과거의 경험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선형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자를 사람으로 들어 올려 봤으니까 이 다음에도 다시 반복할 수 있어. 항상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하고 문과들이 이 역할을 합니다. 즉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못 견뎌요. 기업으로 따지면 이게 패스트 팔로워에 가깝습니다. 된다. 그럼 우리도 빠르게 규모 키워서 따라가자. 저거 되더라. 우리도 해보자. 세 번째, 문과 기반의 관리직들이 실무자를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뭐 엔지니어는 언제 안 그랬냐 하지만 네 번째, 연공서열제. 일본이랑 같아요. 젊을 때 고볼륨한데 나이 들어서 그 고볼륨하면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직으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편해지겠지. 이게 이 조직의 버티는 희망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수록 매우 싫어져요. 왜? 일이 늘어나잖아. 고강도 일에 최적화되지도 않았지만은 고강도 일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이 더 올라가지도 않아. 그래서 이건 말년병장의 뺑기 보상 심리와 같습니다.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 일 안 하는 아저씨 계층과 거기에 정년 연장을 계속 시키는 그런 상황, 그게 젊은 층에 대한 그 압제가 되지만 반대로 국가 정체로 보면 복지 정책이 잘 흘러가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통제와 복지 정책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는 특권과 이 이권 계층을 유지하는 용도에서 가장 크고 보통 그걸 사회 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새로 들어오는 젊은 계층 입장에서는 나를 착취하는 거로밖에 느껴지지 않죠. 즉 고볼륨의 일, 선험적 관리자, 연공서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오래 버티자 태업이 일상화됩니다. 같은 일만 반복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진 말년병장화되고 그게 뭐 사실 워터풀 지금 전통 기업들에게 꽤 많죠. 이게 일상화됩니다. 자, 그러면은 카톨릭이 노동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이게 서구적 가치관이기도 하고 왜 구교인 카톨릭이 노동을 중시했을까? 말년병장화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태업이 너무 일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같은 기사와 관리자들이 이 태업을 잡아 작업에 투입할 정당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이씨 이거 너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이 구조를 또 유지하는 것, 특권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보스의 하이퍼 캐리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벌의 관념으로 손해로 통제해서 겁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저 집단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전통기업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 한 40대 정도에 쫓겨나면은 제일 겁날걸요? 아니 지금 애들도 키워야 되고 애들도 중고등학생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대출금도 갈아탔다 하더라도 3억 있어. 근데 임금이 끊겨? 그 순간 파산 직전이 됩니다. 원래 학생들 키울 때도 그렇고 어린 친구들 키울 때도 그렇고 명령이 반복될수록 힘이 약해져요. 벌 역시 마찬가지고. 목을 베어 효소하는 게 제일 강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실 하는 사람의 카타르시스지 전혀 효과가 없어요. 사람들은 사형 구경하면서 돌 던지고 세상 잘 돌아가는 이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뿐이지 사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공개 처형의 목적은 일종의 오락이었습니다. 예전에 구경꾼들의 오락이었어요. 그리고 서유럽 중세시대 공개 처형은 놀이문화에 가까웠고 조선시대도 아니라고 말은 못하죠. 관념적이고 실제로는 뭘로 하냐? 겁쟁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뭐? 너 집단에 쫓겨난다? 집단에 쫓겨나면 너 아무것도 못하지. 죽으라는 거야? 그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뭐 파문이라든지 이런 걸 두려워했던 이유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단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집단을 쫓겨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왕도 귀족도 농노도 이 평판이 굉장히 두려워요. 홀로 서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사실은 이 보스조차도 홀로 서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엔 누구 하나가 이제 튕겨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럼 이제 꼬리 끊기 농로부터 꼬리 끊기 하는 거죠. 아랫단부터 꼬리 끊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즘 같으면 이제 신입들이 들어오고 구조조정 중간 계층을 보통 이제 구조조정을 하죠. 희망퇴직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청년 계층에게는 그 구조개혁이나 구조조정하는 게 청년 계층에게는 좀 이익이 됩니다. 연공서열제가 이제 새로운 성과 계층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쫓겨나는 걸 두려워하게 하는 게 중세 정근대 시대로 돌아가는 문화인데 바꿔 이야기하면 도전하는 거 제일 못한다? 이거 좀 이야기를 해보면 로마 시대는 담나티오 메모리아이라고 있어요. 기록 말살형. 이게 제일 큰 형벌이고요. 중세명 카톨릭 교회의 파문, 뭐 영지 추방,
요런 것들이고, 조선이면 탄관오리의 팽형, 그래서 죽은 사람 취급을 해요. 사회적으로 죽여버려요.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잔인한데, 문자 오기인데, 문자 잘못 썼다, 글 잘못 썼다, 뭐 피위 이런 거 황제 기분 나빠지죠. 호적 족보상 삭제, 과거 응시 준비, 응시 금지, 뭐 이런 거는 좀 약자고, 보통 멸문을 시키죠. 멸문, 문중을 없애버린다. 바꿔 이야기하면 다 죽인다. 뭐 다 죽인다는 뭐 그 정도까지 구족을 멸하는 수준까지 가는 경우 좀 드물고요. 바로 그냥 역적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기분 나빠제로 좀 죽이는 경우는 어떻게 죽이냐면은, 뭐 주요한 가문의 대 정도만 찍고 나머지 그 지방 관련된 사람들 전부 노예행으로 보냅니다. 살아는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노예로 사회적 자본이 떨어져서 지옥이라 생각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이거 관념이네 드러납니다. 이 쫓겨난다는 집단 의존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쫓겨나고 신분이 떨어진다는 거.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과장직 하다가 갑자기 말단 한직으로 툭 떨어진다. 그거 두려워하는 거랑 같습니다. 집단의 그 위계에서 최하위 계층이 된다. 위에 있다가 그러면 그때부터 대단히 두려워져요. 언제든 이게 왜 두려워지냐면 나는 여기서 갑자기 약자의 위치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비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가장 행복한 방식은 강자가 행복한 겁니다. 의존성 없는 강자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집단 의존적으로 나는 강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집단에 쫓겨나는 순간부터 약자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회사 밖에서 돈 벌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시민권 박탈, 추방, 권리 제한, 사회적 격리, 이걸 통해서 명예를 잃게 만든다. 명예를 잃게 만드는 건 일종의 잘 나가는 사람이 추락하는 게 오락이 됩니다. 영웅이란 건 추락해야 영웅이 되는 거예요. 추락을 안 한다? 그럼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오락이 되는데, 인간이 잘 나가는 인간이 추락하는데 가장 큰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특히 내가 다음 성장할 생각이 없는 사람, 안주한 사람 입장일수록 누군가 잘 나가는 사람이 추락한 걸 대단히 크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대중의 심리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치 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교수형을 당하는 것이라면 지금보다 최소 2배의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라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 죽을 놈 죽는 거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놈이 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산하려고 노력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는가 실시간으로 지진계를 꽂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고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집단주의의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은 황제 기분 나빠제, 상사 기분 나빠제, 회장님 기분 나빠제, 이거 한번 잘못 걸려서 찍히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고달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찍혔을 경우 집단 주변 전체에서도 같이 괴롭혀요. 나는 왜? 윗사람이랑 같은 하나의 집단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여야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집단주의에서 황제와 그 다음에 회장님의 그리고 팀장님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상무, 술상무 같은 입장이 있어요. 화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문제가 큰 문제, 분노의 수준을 낮춰가지고 이 문제를 넘기게 해서 조직의 이 팀의 생존을 유지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성을 유지시키는 사람. 유비로 치면은 그 옆에 간웅이었고, 뭐 그런 사람들이 황제 곁에 없고 회장 곁에 없으면 못 돌아가요. 이 집단의 특징은 다시 말하지만 보스의 하이퍼 게리 구조입니다. 이 보스를 이성을 유지하기 만드는 그 옆에 친구 비스무리한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명예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뽕쟁이가 나올까 빨갱이가 나올까. 집단 구성원의 특징을 이야기해보면 의정과 옷 차려입는 걸 중시합니다. 유니폼 뭐 이거 위주로 중요한데, 하나가 된다는 감정을 저것만으로 인간의 내가 받아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일 고강도의 대단히 싫어합니다. 고볼륨 일에는 오히려 익숙해요. 세 번째, 새로운 사람 뒷담화를 진짜 많이 합니다. 하나의 집단으로 동조되는 세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걸 거부한다? 대단히 괴롭힙니다. 그리고 서로 감시체계, 조직 안에서도 서로 등 뒤에 칼자루 숨기고 악수하는 스타일입니다. 웃고 있죠? 등 뒤에 칼자루 숨겨야 됩니다. 언젠가 이권이 있으면 그 이권 경쟁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가까운 자가 배신하는 겁니다. 왜? 이 조직에는 거래하는 윈윈이 없어요. 협력하는 윈윈이 없어요. 도와줘봐야 어차피 그게 내 성과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집단이 사교회장이 됩니다. 이게 파벌이 되고, 이 파벌 안에서 그나마 다른 쪽이랑 견제하는 거예요. 중국의 관시 문화 같은 게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관시의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렇게 형제 결의까지 맺는 건데, 사실 이것 따지면 외국에도 서로 간에 외국에 나왔을 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 커뮤니티, 화교 커뮤니티, 그리고 요즘은 인도인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이란 게 참 외국에 나가면 개인주의화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게, 한국인은 서로 이제 약간 등쳐먹는 스타일이지. 그리고 의존적으로 살아서 외로움을 대단히 잘 탑니다. 의존적으로 살아서 위계를 좋아하고요. 이 위계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외로움을 진짜 잘 탑니다. 안 풀리면 약자 탓부터 시작을 해요. 자기보다 좀 괴롭혀도 후환이 없을 거. 보스는 절대 잘못한 적이 없고, 사실 생존 처세 방식도 이건데, 보스는 절대 잘못한 적이 없고 판단을 그르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스의 탓일 때, 그러니까 보통 이게 순욱이 잘하는데, 제가 분명 조조가 판단을 잘못했어. 근데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미리 알지 못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벌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사람이 어찌 한 번의 실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래 순욱, 네가 믿을 만한 애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 이제 또 이제 정한 길에 반대를 하면은 이제 순욱도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 조직 안에선 누구도 스스로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시키는 것만 했을 뿐. 그래서 여기선 제일 무서운 게 뭐다? 실패가 아닙니다. 황제 기분 나빠져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구성원이 두려워하는 건 뭐다? 집단이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이 집단에서 필요 없는 인간이란 걸 확인할 경우, 특히 승진누락 이런 거 됐을 경우 굉장히 못 견딥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윗관리자가 하거든요. 승진누락시 기분 나빴어 죄를 자신보다 약자에게 계속 뿌리는 내리갈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회장님 집이 부부싸움을 하면 그 밑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안 좋아진다고. 내리갈굼 계속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동작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조직의 특징은 무능한 수준까지 승진한다는 워터폴에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요게 유튜브로 만들어져서 그런데, 원래 전통적으로 알려진 자기의 한계까지 승진한다, 자기가 딱 무능해지는 수준까지, 그겁니다. 샤덴프로이드, 사촌이 땅은 배가 아픈 게 지휘토가 일상이고요. 그리고 요 구조주의자들, 요 집단주의에 익숙해지면 구조주의자로 적응하게 되는데, 군대에서 사임을 못 든 것처럼 집단이 세상의 진리인 줄 압니다. 근데 현실의 조직은 집단과 개인의 모임이고, 집단이 무한히 발생하고 개인도 무한히 발생해요. 그리고 그 집단의 구조는 다 달라요. 그리고 사실 조직, 국가나 업계 또한 무한히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체스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늘어나봐요. 체스판이 반복되는 구조지. 한데 실시간으로 5D 체스처럼 다양한 시간축과 다양한 축들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복잡계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도전을 못합니다. 대체로 새로운 거, 불가능해 보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가서 테스트 기반으로 들어가는 걸 잘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과보단 말이 잘하는 게 중요해요. 주니어들이 제일 크게 실수하는 건데, 주니어들에게 바라는 건, 주니어들은 아직까지는 통제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이 들어갔을 때 네가 역량이 어떻든 그건 우리가 쓸 거고, 원하는 건 근무 중 이상무, 충성, 요걸 원하는 겁니다. 이상 없음을 중시하는 거지, 네가 잘하고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신입 주니어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기가 잘해야 된다. 알아서 위에 씁니다. 네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선은. 두 번째, 원하는 것은 노력하는 태도예요. 배우면 대부분 해요. 세 번째, 끝까지 버틸 인간을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술은 못 마신다 하고 운동이나 하십시오. 버텨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번째, 입사하자마자 알아서 업무 파악해보라는 건 다양한데, 이거 입사하자마자 이직시키면 사람 못 견뎌요. 이거 경력으로 이직해와도 못 견뎌요. 환경이 바뀌면 인간의 그 환경이 내에 적응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나마 익숙해지는 건 한 달 정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도울거리 문구, 문서 하나라도 보면서 업무 프로세스 먼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기억하자면 근무 중 이상무, 충성, 이걸 바라요. 그리고 훌륭한 팔로워가 못 되면 훌륭한 리더도 못 됩니다. 워커가 회사보다 빨리 크면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나보다 더 빨리 큰다? 그럼 난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회사보다 빨리 크면 나가서 이직해야 되고요. 내가 회사보다 늦게 크면요, 나가면 안 돼요. 그게 딱 자기가 클 수 있는 속도만큼 올라가더라고요.